사람이 다양한 상황에서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 행복감의 총합, 그게 우리 행복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행복감의 총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 불행은 이 총합,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배분된 행복감의 총합에 의해서 결정돼요. 행복감에는요, 감각적 행복감, 그리고 성취적 행복감, 사랑의 행복감, 물질적 행복감, 의미적 행복감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일상에 어떻게 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또 어떻게 총합으로서 우리의 행불행을 좌우하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죠? 삶이 팍팍한데 우리 취준생 지금 시험 준비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행복, 개뿔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게 진짜 행복입니다. 저는 의식의 지향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의식의 지향이 행복을 향해 있으면요, 좀 고통스러워도 견딜만 해요. 게다가요, 즉각적이고 아주 감각적인 행복감들을 우리 일상 사이사이에다가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팍팍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세 가지 얘기를 하겠죠. 총합으로서의 균형적인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려면요, 다음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자기가 느끼는 행복감의 종류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사실 자기는 행복한데 자기가 행복한지, 무엇이 행복한지를 체크를 안 해봐서 행복한지조차 모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어요. 이런 거 없애야 되죠. 둘은요, 일상의 행불행의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거 대부분 안 하는데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셋은요, 행복, 인내, 불행 이런 것들을 잘 배분해서 총합으로서의 행복감이 느껴지도록 조정하는 거예요. 사이사이에다가 감각적인 행복감 같은 걸 끼워 넣고요, 의식의 지향, 하루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행복적으로 가도록 하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행복감의 종류 체크. 이거 사람들마다 행복감의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입장들이 있어요. 저는요, 감각적 행복감, 성취적 행복감, 사랑의 행복감, 관계적 행복감, 물질적 행복감, 의미적 행복감으로 제가 구별을 해요. 감각적 행복감이라는 거는 코미디 보고 으하하하 웃는 거, 운동, 여행하면서 멋진 경치를 만났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근데요, 이 감각적 행복감이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서 엄청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무엇인가를 체크해 보라는 얘기예요. 성취적 행복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해서 취직이 됐어, 이럴 때 느껴지는 행복감이죠. 토플 높은 점수 받으려고 엄청 애를 써서 받았어, 밭일을 했는데 밭일이 끝났어, 모르던 걸 알았어, 이런 게 성취적 행복감이에요. 사랑, 이건 잘 아시죠? 만남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죠. 관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뭐 수다를 떨고 술을 먹고, 이거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 관계적 행복감이 어떤 주기로 이루어졌을 때 자기에게 다가오는지 이거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관계적 행복감을 너무 신경 써서 너무 자주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행복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물질적 행복감, 돈이 100만 원 들어왔어, 엄청 행복하죠. 저도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마음에 드는 핸드백을 샀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주로 돈과 물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복감입니다. 의미적 행복감, 이거 특히 타인에게 도움을 줬을 때 느껴지는 행복감이에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7가지, 뭐 10가지, 30가지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선행을 했을 때 느껴지는 행복감이 굉장히 큰 행복감이라는 거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가 기여를 했어, 자녀에게 사랑을 듬뿍 줬어, 엄마 아빠에게 나의 사랑을 듬뿍 줬어, 이럴 때 어떤 느낌을 받아요? 행복감을 느끼죠.
싸울 때보다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행복감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행복감들 중에서 자기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메모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거 메모해 봐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이 행복감의 종류가 변해요. 이게 항상 고정된 게 아니야. 자기 거라고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때로 나의 행복감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메모를 통해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요, 결국은 자기가 아는 행복감을 일상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자기의 의식과 감각의 지향이 행복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밝은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 반복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우리 자신이 무엇에 행복해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행복 아이템이 고갈돼서요, 점점 어두운 일상을 보내게 되기 마련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죠. 두 번째는 일상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행불행의 배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죠.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행복한 거, 불행한 것이 보통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얘를 한번 일기 쓰듯이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요. 짜증. 거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괴감이 들어요. 허둥지둥 출근했어요. 출근하면서 아이씨 왜 이러고 살지. 회사 가가지고요, 이거 꼰대가 우글거리는 지옥에 내가 와 있어. 일하기 싫어. 겨우요, 점심시간에 동기 셋이랑 맛집에 가서 처음으로 즐거움을 느꼈어요. 회사를 견디다가 퇴근했어요. 집에 와서 비로소 가족들과의 사랑을 느끼며 약간의 즐거움을 얻었어요. 아유, 오늘 하루 너무 피곤해서 코미디 틀고 드디어 웃기 시작합니다. 게임하고 좀 즐거웠어요. 근데요, 이런 일상을 보내잖아요. 자려고 누워서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게임한 거에 대해서도 후회해요. 코미디 본 것도 후회해요. 사실 그건 엄청 즐거운 행위고 좋은 행위거든요. 그런데 일상 전체가 의식의 흐름이죠. 감각의 흐름이, 감각의 지향이 행복적으로 향해 있지 않잖아요. 자려고 누우면요, 나 왜 이러고 사는 거지? 이러고 잡니다. 의식과 감각의 지향이 불행을 향하고 있으면요, 행복감을 느낄 수 없어요. 앞서 제가 소개시킨 것처럼 하루 일과 중에 잠시 감각적 행복감이 있었죠?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불행하게 느낍니다. 잘 때 나 왜 이러고 살지, 이런 거죠. 제가 권하는 거는요, 아까 일상의 예를 든 것에서 성취적 행복감이나 사랑의 행복감이나 의미적 행복감 같은 것을 조금 더 삽입하기를 권하는 거예요. 아까 예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그것을 느꼈으면 큰 발견을 하신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회사의 일이에요. 지겨워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일 아주 일부라도 그것의 성취의 의미를 내가 부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일이 성취적 행복감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좀 괜히 염장 지르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불행해도 그 상상 하나로만도 의식의 지향이 행복적으로 향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 기획 공부 시작할 거야, 이런 거 있죠. 내가 집에 가보면 우리 엄마가 자기 인생이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 나 집에 가면 엄마의 인생의 독립을 돕는 행동을 할 거야. 이런 것들이 같이 배치되잖아요. 똑같은 스토리지만 행복과 불행의 배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을 삽입해서 이런 배치로 일상을 변화시키잖아요. 의식과 감각의 지향이 행복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며칠만 반복해도 얼굴 펴집니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행복, 인내, 불행 등을 잘 배분해서요, 총합으로서의 행복감을 느끼도록 우리의 일상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인내하는 삶이야. 그 사이사이에 행복감을 넣고 의식의 지향이나 하루의 전체 분위기가 행복적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걸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이런 예를 들 필요가 있어요. 테니스요. 이거 처음 배울 때 엄청 행복해요. 아이고, 아주 지긋지긋하죠. 치면 다 삑사리, 공주수로 다니다가 땀 다 흘리고 끝나요. 그런데 그 배움의 과정을 인내하고요, 서비스가 자유롭게 가능한 수준이 되면 그 다음에 테니스를 칠 때 엄청난 행복감이 오잖아요. 특히 저처럼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이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요. 자, 능력의 성장에 의해서 물질적, 의미적, 성취적 행복감의 종류와 강도가 커질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요. 테니스를 배우는 것 같이 자기 성장을 위한 인내 역시 행복은 아니지만 불행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의 감각 같은 것으로 자기의 인내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균형적인 행복감을 배치할 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성장을 위한 인내의 시간을 반드시 넣어두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불안감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의식의 지향이라는 것이 행복적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수련하는 인내의 시간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두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겠죠. 이것이 의식과 감각의 지향을 행복적으로 끌고 가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동을 한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성취적 행복감에 예민하셔야 돼요. 아주 밝은 기운으로 예민하셔야 돼요. 자,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새로 무엇인가 자기가 모르던 걸 알게 된다든지 이게 사실은 엄청난 성취적 행복감의 종류거든요. 여기에 밝게 예민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행복감을 선사한답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내가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모르는 걸 알게 됐어. 그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맞아, 그거 내가 결국은 알게 됐군.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가시고 싶으세요? 두 번째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제가 밝게 예민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자, 회사 일 마찬가지예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성취적 행복감을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사랑은 더 얘기할 거 없죠. 만병통치라서 생략합니다. 또 사랑을 하려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화하기는 어려워요. 자, 물질적 행복감의 배치도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요. 예를 들어서요. 이거 자꾸 저의 예를 들게 되네요. 자기가 되게 아끼는 자전거를 깨끗하게 닦는다든지 또 문방구류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주 구매한다든지 이건 당연히 취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물질적 행복감을 자기 일상에 적절하게 자주 배치하는 것이 되게 또 중요합니다.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돼요. 너무 배치하시면 큰탈 납니다. 특히 인터넷 쇼핑 중독자들 그거는 적절한 배치는 아니에요. 자, 마지막에 의미적 행복감인데요. 저는 주기적인 봉사활동 권합니다. 2달에 한 번 정도. 또 환경단체에 가입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자기가 사회적 활동을 해요. 이거 우리의 감각과 의식의 지향이 행복감 쪽으로 가게 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실행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스토리 다시 한번 짜볼까요? 아침에 못 일어나서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요. 짜증은 났죠. 그렇지만 자괴감으로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의식의 지향이 행복을 지향하고 있으면 아유 좀 짜증나고 그거 끝. 자, 허둥지둥 출근하는 것 대신요. 심지어 좀 회사에 늦더라도 내가 차림에 신경을 쓰고 멋지게 했어요. 당당하게 출근을 해요. 출근했는데 그저 돈벌이만은 아니에요. 꼰대들 우글우글한 지옥이긴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내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오전에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 중에 일부가 성취적 행복감으로 다가옵니다. 이 분위기는요. 나머지 회사 일들 그런 대로 견딜 만한 상황이라고 자기가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는데 동기 셋이랑 맛집에 가서 감각적 행복감을 또 취했어요. 자, 오후에 옥상에 잠깐 올라가서 문방구 3개를 주문했어요. 물질적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퇴근 후에요. 이거 제가 권하는데 스포츠센터에 갔어요. 운동 40분 하고 샤워하고 상쾌한 느낌으로 집에 왔더니 가족과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게임을 1시간 20분 했어요. 엄청 즐거웠어요. 자, 이 부분요. 자기 개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에 미쳐버리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것이 자괴감으로 옵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통제된 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이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게임 그 자체의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이죠. 게임을 끝낸 다음에 기획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 2개를 내가 했어요. 이거 인내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자각을 준다는 거죠. 자기 전에 일요일에 이번 주에 내가 자원봉사 갈 거거든. 그 자원봉사와 관련된 일을 잠시 조사했어요. 자, 자려고 누웠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참 수고했네. 빙긋 웃죠. 의식과
감각의 지향이 행복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들려드린 스토리는 앞에 불행한 스토리에다가 몇 가지를 방향 전환하고 몇 가지 행복감을 추가했을 뿐이에요. 큰 변화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죠. 자, 하루의 일상을 행복의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주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될 때 이제 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메모도 하시고요. 너무 피곤하지 않으면 그런 자신의 하루를 요약하거나 일기 같은 거로 써두세요. 자기가 잘 보낸 하루의 일상을 되새기면서 기억하고 상상을 해보는 것도 사실은 행복감입니다. 이런 것이 누적되면요, 밝고 기쁜 감각과 의식, 이런 것들이 주가 되면서 우리의 삶을, 행복을 큰 흐름에서 지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답니다. 이거요, 설명은 이렇게 했지만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아니, 사람이 행복한 게 그렇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일주일이라도 요것을 매일 반복적으로 실행해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몸에 붙여야 되니까. 오늘 제가 3가지 설명드린 것 중에 첫째, 둘째를 전제로 해서 3번째 것을 실행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해서 몸에 붙으면요, 우리 팍팍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팍팍해도 행복합시다. 뭘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행복합시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행복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셨거나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싶은 분들 꼭 댓글로 소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